안녕하세요, 빡친구 박규선입니다. 오늘은 너희들에게 2017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많이 틀리고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던 아주 대단하고 놀라운 그 지문을 하겠다. 그 지문 중에 하나인데 어떤 지문이냐? 딱 넘기는 순간 이거 자 봐봐. 융합 지문. 뭐와 뭐? 경제와 법에 대해 통합적으로 나와서 아이들이 엄청 당황한 지문 유형. 그러니까 경제와 법이라 해서 서로 다른 내용이 나왔을까? 아니라 기본적인 하나의 테마 안에서의 경제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전체의 글의 골격은 딱 하나로 잡혀 있음을 명확히 알아야 되고, 따라서 경제 지문을 읽을 때는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원리와 현실, 어떤 원리가 있으면 그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이론과 원리라는 건 완벽한 상황을 가정하고 나오는 것이고 현실에 적용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 법이라는 건, 법은 무슨 학문? 해석학이다. 해석학이란 말은 뭐야? 법적 개념과 법적 용어가 있으면 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내린 정의나 조건 하에서 현실에 하나하나 적용하는 게 기본적인 법 글의 특성인 것이고, 거기에 항상 뭐가 있어? 현실은 예외 상황이 있으니 법 안에 그러한 예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의 내용이 담길 것이다. 따라서 법 지문을 읽을 때는 정의와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돼서 적용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것. 따라서 결론은 뭐다? 정의와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각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글은 봐봐, 지문이 길면 길수록, 이 글은 심하면 사실은 6단락인데 내용상 7단락으로 선생님이 나눠서 설명할 거야. 그 정도로 내용이 길어. 그런 지문일수록 뭐 해야 된다? 글 전체의 골격적 구조가 딱 한 번 읽었을 때, 뭐라고? 한 번 읽었을 때 보여야 돼.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알았지? 이거는 정말 부탁할게. 들어가 볼까? 자, 모든 글은 뭐 한다? 첫 번째 단락, 그 중에 첫 번째 문장이 글 전체의 제목처럼 골격을 잡는다. 따라서 이 글은 봐, 포홈은,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다? 포홈에 대한 얘기.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봐봐,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뭘 형성한다?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뭘 납부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뭐를? 보험료를 뭐하고? 납부하고. 어디에 납부할까? 회사겠지. 보험회사, 보험사. 보지 않아도 딱 나오네. 뭐야?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뭐가 발생하면 딱 뭐를 지급한다? 보험금을 만데 지급하는데 뭐 할 때? 보험사고 발생. 뭐 할 때?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뭐? 보험 뭐가 발생할 때? 사고가 발생 시라는 것으로 조건이 딱 주어져 있죠. 이 글은 이게 전부 끝. 그러면 각각 상황에 대해서만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너희들한테 설명이 끝날 것이다. 봐, 어떻게 전개됐는지 고민하지 마. 봐봐,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뭐 한다?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험사고 발생, 장래의, 이게 뭐라고? 장래의 우연한 뭐? 사고잖아. 사고로 인한 뭐? 경제적 손실. 이게 뭘 의미한다?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 손실을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네.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똑같은 말이지. 하나는 가입자 입장에서, 하나는 보험사 입장에서 그냥 반복되는 거야. 이 하나의 문장이 그 다음 반복되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봐봐, 결정됐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뭐의 실현 여부? 이거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제한이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따라서 이거는 뭐다? 조건부 뭐다? 상품이다라고. 보험은 뭡니다? 조건부 상품입니다 라고 첫 번째 단락이 다음처럼 확정돼서 끝났어. 그럼 뭐 해야 되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바로 이어져서 나와야 돼. 고민하지 말고. 엄청나게 근실이 나왔네. 이런 글일수록 철저하게 뭐 한다? 싹딱 끊어지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 봐. 위험 공동체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위험 공동체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첫 번째 단락 그대로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틀이 그대로 나오는 게 두 번째 단락이네.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위험 공동체의 우연한 사고. 그래서 이거를 뭐에 근거하여? 사고 발생 확률에 근거하여.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에 근거하여. 이제 여기에 좀 더 개념적인 전문적인 어떠한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지. 근거하여 산정된다. 뭐가 보험료, 뭐가 보험금. 그럼 봐봐. 뭐가 보험료와 보험금이 산정된다라고 딱 나왔지. 그럼 봐.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할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사례가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근접한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야. 봐.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데. 여기 있네. 이거는 뭐가 아니다? 금전적 이득에 있는 거다 아니다? 있는 게 아니다. 보험은 경제적 손실이 있다. 이 첫 번째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 그렇죠?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위험에, 그렇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뭘 납부? 보험료. 보험료네, 보험료. 그럼 여기에다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뭐 한다? 이게 공정이다. 공정보험료 이거네. 그러면 위험에 상응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니? 이거겠네. 이거. 보지 않아도 딱 논의사항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야.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공정한 보험에서는, 자, 이제 집중하자.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보험료와 뭐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 보험금의 뭐가 기대값이 뭐야 된다? 같아요.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 구성원 전체의 뭐야?
보험료 총액과 뭐야? 보험금 총액이 뭐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이 내용이 그냥 끝났네. 이게 일치해야 되니까 총액도 일치해야 되는 거죠. 총액. 그러면서 이제 봐봐.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보험금에 대한 무엇? 기대값은 나왔네. 이거 뭔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야. 기대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한 개념적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제발 머릿속으로 기억하지 말고 이거를 옆에서 적어버려. 이 기대값은 무엇이다? 사고 발생 확률에 곱하기 보험금. 이게 다른데 사고 발생 확률 어디 있어? 사고 발생 확률 여기 있네. 사고 발생 확률.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뭐다? 보험금이라고 딱 다음처럼 여기 이렇게 적어도 이 정도는 기록을 하면서 가야 돼. 그러지 않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알고 있더라도 수능 당일날 시간에 쫓겨서 알면서 틀려. 왜? 이것도 찾아야 되니까.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헷갈리거든? 이렇게 개념과 관계를 나타내주는 어떤 표현이 있잖아? 그러면 그냥 시각적으로 딱딱딱딱 정리해버리고 가. 자, 봐. 곱한 값.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그럼 또 뭐가 나와? 보험료율. 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다? 뭐 분의 무엇? 보험금분의 보험료. 보험료 뭐 분의? 보험금분의 보험료를 보험료율이라는데, 봐봐.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여기에 딱 나왔네. 보험률이 뭐보다 높으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액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다. 뭐가 더 많다? 뭐가 더 많다?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뭐가?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만약에 반대면 이것도 뭐다? 그 반대인 경우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다음처럼 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지. 공정한 보험에서는 뭐와 뭐가? 따라서 결론. 공정한 보험에서는 따라서 결론이 뭐다? 보험료율과 뭐가? 사고 발생 확률. 사고 발생 뭐다? 확률이 뭐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결론으로 이론적으로 딱 확정돼서 마무리. 그러면 이게 복잡하죠? 그럼 이 내용은 무조건 출제된다라는 뜻. 무엇으로? 사례 적용으로. 고민하지 않더라도 이건 출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아예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해버려야 돼? 이렇게 어떤 이론적 어떤 정의, 개념 간 관계에 대한 논의가 나오잖아. 그럼 정리가 완벽하게 돼야 되고 이 정도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읽어 나가버려야 됩니다. 그래 뭐하니? 세 번째 달라. 자 봐.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기본적으로 이 원리로. 이걸로 위에서 말한 이 원리로 보험료를 산정을 한다. 이거 뭐다? 기본. 그러나 현실은 뭐하다? 현실은 뭐다? 현실은 뭐가 들어간다? 비용이 들어간다.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비용이 들어가지만 두 번째 뭐라고? 보험사. 이거는 봐봐. 보험사의 입장에서 누구? 가입자. 가입자의 정확한 정보 알 수 있다 없다? 정확한 정보를 뭐한다? 모른다. 이 말이 딱 나온 거죠. 위험 정도를 파악하여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한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따라서 세 번째, 뭐가 보험금의 총액이 뭐한다? 증가한다. 왜? 정보가 없으니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가입한다?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 그렇죠? 발생 확률이 어떤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뭐한다? 가입이 늘어난다. 이거네. 그러니까 돈은 똑같이 내고 뭐는? 보험료는 똑같이 내고 위험이 높은 사람이 나오니 보험금 지급을 더 자주 많이 받게 된다라고 딱 설명이 나오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그래서 보험사는 이를 보존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네 번째, 보험사는 보험료 뭐한다? 인상이 당연하게 나타난다.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뭐니? 그걸 말하는 거죠. 뭐? 이거 공정. 이 글의 중심 테마는 공정인 것처럼 여기도 현실 속에서의 문제점 뭐다? 공정이다. 이 말이 당연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글이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 글이 연관되면서 유기적으로 그 다음 단락까지 이어지는 거지 각 단락이 떨어져 있는 게 전혀 아니야. 그럼 봐봐. 결국 자신이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겨. 그러잖아. 자신의 위험 정도보다. 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정보 비대칭성에서 비롯됐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이게 나왔네. 이거. 그렇지? 보험 가입자.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수단 필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의 문제는 이 전체 현실에 있어서의 전체 내용은 뭐에 대한 얘기? 정보 비대칭성. 비대칭성이고 누가 더 우월하다? 가입자, 보험사 중에 누가 더 우월하다? 가입자가 우월한 입장이다 라는 거죠. 끝. 내가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목적의식을 갖지 않고 글을 읽잖아. 너무나 읽을 때는 쉬우나 읽고 나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에 들어가는 순간 꽝이 된다. 꽝이. 알았죠? 이 다음에 뭐가 나오겠니? 자, 그럼 봐봐. 봐봐. 해결하기 위한 보험사는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다음 글이 뭐가 나와? 수단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봐봐.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로 넘어가? 네 번째 단락에서는 상법이라는 법으로 들어가고 상법에 뭐가 있다? 고지 의무가 있다라고. 따라서 이 고지 의무는 뭐에 대한 해결책? 공정보험을 이루기 위한 법적 제도장치. 이렇게 글의 흐름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봐봐.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 고지 의무, 상법의 고지 의무, 법적 구현된 제도. 따라서 보험계약은
보험 가입자와 청약과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에 대한 것으로 나와? 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 산정. 그 다음에 여기는 보험, 계약이라는 법의 현실 적용에 있어서의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 기본 권력은 뭐와 뭐로? 가입자와 보험사. 계약은 가입자와 보험사의 주체 객체의 관계로 가입자는 뭘 하고? 청약을 하고, 보험사는 뭐 한다? 승낙을 한다. 승낙을 한다라는 보험 계약의 일반적인 의미가, 정의가 딱 나와서 전개되는 거죠. 봐봐.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입자는 계약 체결 전, 체결 전 만다? 반드시 이렇게 나오네. 반드시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반드시 중요 사항을 뭐 해야 돼? 알려야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으면 된다, 안 된다?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가지. 반드시. 이게 뭐다? 고지겠지, 고지 의무. 이를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딱 나왔네. 보험사가 뭐 하는 것?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뭐 하든가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 차등 보험료 책정의 근거가 된다. 딱 나왔네. 뭐? 중요사항.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중요사항이 기본적인 중심축으로 딱 자리 잡으면서 전개되죠. 그러니까 모든 글은 있잖아. 그 글 전체를 간통하는 중심 개념이 있는 거야. 그 개념만 잡더라도 뭐 글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가. 그럼 봐봐. 알려하고 진술. 여기서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따라서 고지 의무. 여기다 하자. 의 하나. 무엇? 방지. 여기 의의는 방지를 하는데, 방지한 내용 1. 더 높은 보험료. 그렇지. 가입할 동기 상실. 가입 동기 상실을 방지한다. 그래서 내용의 정의와 그 의의가 딱 나왔어. 그러면 뭐 해야 될까? 그럼 뭐가 나와? 봐봐. 5-1. 선생님 5-2로 나눴는데 5-1 다섯 번째 단락에서 법이란 뭐라 그랬어?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적용, 해석하기라 그랬지?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나오는 거죠. 봐.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 위반. 뭐라고? 이거네, 이거.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딱 이 부분이네. 뭐라고?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뭐 어떻게 다르게 고지 의무 위반. 그럼 뭐라고? 당연히 위반이겠지. 해야 하니까 반드시니까 이게 위반이야. 이게 뭐라고? 고지 의무 위반. 이거네. 고지 의무 위반이다. 이러한 경우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이러한 경우 상법상 뭐 보험사에 무엇 해지권이 부여가 된다 라고 딱 설명이 딱 나와 있어. 그러니까 법은 그냥 읽으면서 확인이야. 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딱 나왔네. 뭐 없이 보험사는 뭐 없이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이전이나 봐봐. 사고 발생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통치로 가능하다. 상관없이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이 있으니까. 두 번째 뭐 할 수 있다?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뭐라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사 표시로 가능.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그래서 해지를 하면 여기에 갈게.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당연하죠.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없다? 없게 되고. 정말 글이 장난 아니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 청구. 1. 이미 지급했다면 뭐 한다? 반환 청구권이 있다.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거는 뭐랑 다르다? 일반적 법 의무 위반과 다르다. 일반적 법 의무 위반은 강제, 의무 이행 강제, 의무 이행을 뭐하고? 강제를 하고. 1. 2.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와 다르다라는 건 의무이행 강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 딱 차이점으로 비교하면서 설명이 돼 있는 거죠.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뭐만 행사할 수 있다? 해지권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해지권만 행사. 딱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져. 글이 너무 길어. 그러면 불구하고 우리는 집중 또 집중.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래서 여기에 딱 행사할 수 있는데 뭐가?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뭐 하는 경우?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럼 뭐겠니? 계약 당시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해지권 제한.
뭐하는 경우? 배제. 어떤 경우? 이미 계약 당시 알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 누구의 중대한 과실? 누구? 보험사의 중대한 과실로 뭐한 경우? 알지 못한 경우는 해지권이 배제가 되고, 이는 보험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 누구의 책임이다? 이건 누구의 책임? 보험사의 뭐다? 책임이 가입자보다 더 뭐한 것을 얘기한다? 큰 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다? 배제할 수 있어. 해지권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말로 딱 나온 거죠. 이는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 보험사 뭐? 해지권 뭐에도? 행사에도 기한 제한, 일정한 기한을 뭐 한다? 제한을 한다. 왜? 이는 양자 법률 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조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 누구를 위해서? 이건 누구를 위해서? 가입자. 법적 안정성. 당연하겠죠. 언제 뭐 할지 모르는. 신속.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세 번째. 무엇? 중요한 고지. 자, 중요한 사항이 뭐가 없다? 뭐 보험사고와 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이거 올릴게.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자, 이 경우 뭐? 보험사는 1. 보험금 지급 책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고, 2. 그러나 이때도 해지권은 뭐 할 수 있어? 해지권은 뭐 할 수 있다? 행사. 이게 왜 될 수 있고 없는지는 고민하지 말 것. 단지 다음처럼 상황이 정해져 있음을 확인하면서 글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이 뭐겠어? 봐봐.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이제 6번째 단락.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 이게 뭐다? 공정한 보험. 이로써 사고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의 달성. 딱 뭐 한다? 첫 번째 단락의 전체 내용, 글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 글이 완성되고 있죠. 와, 6개 단락인데 내용상으로는 7개 단락처럼 주어지는 것. 수능 당일날 이렇게 긴 지문이 주어졌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처음 봐서 틀릴 거니? 그게 아니라 시험에 대한 대비나 준비는 뭐 하는 것이다? 평상시에 이러한 글에 대한 분석 연습. 적어도 나처럼 하는 분석 연습이 익숙해지면 아무리 새로운 글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그 글에 대해서 글 전체의 골격 구조와 내용적 특성을 확인하면서
실전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발 운이나 요령에 자기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말 것. 자, 봐. 유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어디 있니? 여기 있네.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계약에서 실효성 검토 있어 없어? 내용 없죠. 보험사의 보험상품계약 전략 내재된 경제적 원리와 법적 규제 필요성. 그러니 공정한 보험은 경제학적 원리. 공정한 보험은 경제학적 원리와 목적 실현하는데 기한한 법적 의무.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한마디로 이 1번 문제는 글 전체의 골격을 확인하는 글 전개 과정에 대한 문제네. 3번이네 3번. 고민할 필요가 없죠. 내용 일치 뿐만 아니라 그냥 읽고 글 전체의 흐름을 확인하는 1번 문제. 이거는 고민하지 말고 바로 보자마자 딱 확정하고 넘어가야 돼. 4번, 5번은 여러분이 확인해보고. 2번 적절한 것은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자, 봐.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누가 청약해? 가입자가 청약하고. 끝났네.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공정한 보험? 뭐 해야 그랬어? 공정한 보험? 같아야 된다 그랬죠? 같아야. 공정한 보험 되지 않는다.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 그러니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는 거니? 관계가 있는 거죠.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승낙을 결정한다. 책정한다. 맞네. 우리 상법은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을 뭐하기 때문에? 더 중시한단 말이 있어 없어? 없네. 4번. 그 다음 이 가가 이 부분 두 번째 단락.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보기가 주어지면 보기 상황에 대해서 딱 분류 정의해서 조건을 다 찾아버리면 돼.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 그러면 사고 발생 확률이 뭐라고? A는 뭐라고? 0.1, B는 0.2 이렇게 주어졌을 때 봐봐. A와 B는 모두 공정한 보험, 공정보험이네. 공정보험. 그러면 봐봐.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해. 보험금과 상정하려고 해. 그럼 뭐가 필요해? 보험료, 보험금 기대값과 보험료율. 뭐가 나왔으니? 사고 발생 확률이 나와 있는 부분. 사고 발생 확률이 나와 있는 부분. 따라서 보험료율은 뭐랑 똑같아? 사고 발생 확률과 똑같고, 보험료율은 뭐 분의 뭐다? 보험금 분의 보험금 분의 보험료인 것이고,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보험금은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보험금은 이게 뭐다? 이게 뭐? 기대값. 보험금 기대값이라고 공정보험과 관련된 개념이 싹 여기 이렇게 정리가 딱 된 상태에서 문제에 대한 내용 확인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뭐랑 똑같다?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 그러면 문제 봐볼까? A 0.1, 0.2, A, B 0.1, 0.2 이렇게 A에서 보험료를 2배로 높이면, 보험료를 2배로 높이면 보험금이 2배가 돼. 보험료를 2배로 높이면 보험금이 2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변하지 않는다.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뭐? 이거네.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보험료. 뭐야? 보험료는 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보험금. 똑같은 말이네. 보험료는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보험금이고, 이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네. 그러면 보험료를 2배로 올리면, 그렇지, 보험금은
2배가 되지만 기대값은 변하지 않는다? 기대값은 몇 배가 돼? 2배가 되네. B에서 보험금을 2배로 높이면, B에서 봐봐. 보험금을 몇 배로 높이면? 2배로 높이면. 보험금을 2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보험금을 2배.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2배. 사고 발생률 변하지 않니? 이것도 변하네. 똑같아야 되니까. 2배가 변하지 않지만 보험료 변하고,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보험료율은 뭐랑 똑같아? 사고 발생 확률. 이렇게 똑같잖아. 그러면 다르네.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뭐가 서로 같다면?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 뭐가 서로 같다면?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봐봐. 보험금 분의 보험료는 보험료율 똑같으니까 0.1, 하나는 0.2. 그럼 뭐니? 보험료죠. 보험료. 그럼 뭐가 돼? 보험료를 구하면 되니까 뭐 분의 뭐? 보험료는 보험금 이렇게 넘어가네. A 보험료, B 보험료. 그러면 어디가 2배니? B에서의 2배.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2배가 아니라 이게 바뀐 거네. A,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뭐가 또 서로 같아?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뭐가?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뭐니? 사고 발생 확률, 보험료율 곱하기 보험금. 뭐가 똑같아? 보험료가 똑같으면 보험금 곱하기 보험료율은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보험금하고 똑같으니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도 보험료가 같으면 뭐 한다? 같다. 5번이 명확하게 확정되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자,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고지의무 딱 이 파트 뭐라 놨어? 위반한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일반적인 법과 달리 없다. 명확하게 1번에서 틀고 나머지는 제1시문에서 딱딱딱딱 바로 이 내용 안에서 다 확인이 다 끝나는 내용. 너무나 명확히 확정되어 있네요. 자, 문제 다 같이 풀어봤죠.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해? 글 전체의 내용적 흐름이 확인이 되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개념 간 비례, 반비례 아니면 곱하기 아니면 개념 간 관계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3번 문제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글을 읽을 때 목적의식을 가지고 개념 간 관계, 순차적 인과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하면서 읽어야 된다? 집중해서 확인한 상태에서 읽고 넘어가야 나중에 내가 헷갈리거나 고민하지 않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 안녕.